제사상 차릴 돈도 없다던 며느리,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평생 집안의 전통을 지켜온 시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한마디, 돈도 없는데 제사상은 무슨 제사상입니까? 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놓은 반전 선물. 가슴 뭉클하면서도 통쾌한 이야기, 지금 확인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속마음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남편 최동섭과 결혼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어요. 그 일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20살이었던 제가 어느새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버렸네요. 우리 집은 대대로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님이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는 그런 분위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친정은 소박한 농가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매년 명절과 기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지요.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댁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었거든요. 영자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 부모님도 마음은 좋으신 분들이야.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지. 특히 제사 준비할 때면 남편이 늘 도와주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작을 떼고 쌀을 씻고 무거운 솥을 나르는 일들을 모두 함께 했습니다. 제사는 우리 집안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거란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시댁의 전통이니까 따라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결국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 침대에서 가쁜 숨을 쉬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영자야, 내가 없어도 제사만은 꼭 지내다오. 그게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방법일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걱정 말아요. 제가 살아있는 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을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둘째 딸 미영이는 부산에 시집을 갔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집이 너무 썰렁하고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 기일, 남편 기일, 그리고 명절 차례까지. 1년에 5번 정도 되는 제사를 혼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동섭이가 무거운 일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쌀 한 마를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고기를 삶고 생선을 굽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일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몸이 건강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오는 재미도 있었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제상에 올려놓을 때의 뿌듯함도 컸거든요. 이웃들이 혼자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남편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민수가 결혼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32살까지 혼자 있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지연이라는 여자분은 대학을 나온 교사라고 했어요.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는 민수의 말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연이는 정말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차분했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수 좀 부탁한다. 워낙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잃어서 철이 덜 들었을 텐데 내가 잘 이끌어주려. 저는 며느리가 될 지연이에게 당부의 말을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호텔에서 간단히 했어요. 예전처럼 집에서 전통 의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신혼집은 제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마련했어요. 가끔 안부를 물으러 가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연이가 제사 문제로 이렇게까지 갈등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결혼한 첫 해 시아버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온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리 집안의 전통적인 제사상이 어떤 것인지 지연이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서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고 미리 우려둔 육수에 소고기를 넣어 맑은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조개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고운 소금을 발라 구웠습니다. 나물도 5가지를 준비했어요.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무나물까지. 각각 다른 색깔과 맛을 내기 위해 양념도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두부전, 동그랑땡, 새우전까지 부쳤어요. 과일은 사과, 배, 대추, 곶감을 준비했고 떡은 시루떡과 송편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저녁 8시쯤 민수와 지연이가 왔을 때 지연이의 첫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감탄하는 목소리였지만 왠지 그 속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연이는 조용히 따라했어요. 절하는 법도 미리 알려주었더니 나름 정성스럽게 했고요. 하지만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하면서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왔단다. 이제 내가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조금씩 배워두면 좋을 거야. 지연이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요즘은 제사상을 이렇게 크게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넌지시 말하더군요. 그런가? 하지만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해왔단다. 시아버지께서도 평생 이렇게 하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간소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음식도 많이 남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제사 준비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전통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상님들께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란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여전히 탐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사 때마다 비슷한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간소화를 주장했고 저는 전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민수에게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민수 오빠, 우리 친구들은 다 간단하게 해. 요즘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 지내?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이 70을 넘기면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제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계가 느껴지더군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졌구나.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 사실 저도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족 일인데 조금만 시간 내줄 수 없을까? 저는 애원하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음식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준비하시죠.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나요? 시장에서 사다 놓으면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지연이에게는 제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제 부탁이 아니라 제사 자체를 줄이자는 제안으로 들렸던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남편 동섭이의 3주기가 다가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연이랑 같이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민수는 알겠어요, 어머니. 지연이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1시간 후에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너무 바쁘대요. 학교 일도 있고 학원 부업도 있고 해서 대신 간단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무슨 말이니? 요즘은 다 그래요. 음식도 몇 가지만 준비하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그때 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형편에 제사상 차릴 돈도 없어요. 어머니가 꼭 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아껴서 키운 아들의 아내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을 돈 문제로 치부해버리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어머니, 지연이 말이 맞아요. 그냥 간단히 하시죠. 요즘은 다 그래요라고 덧붙이더군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노인일까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TV를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연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희 형편에 제사상 차릴 돈도 없어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민수 부부가 특별히 어려운 형편도 아니에요. 둘 다 교사로 일하고 있고 집도 전세지만 나름 괜찮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번거로워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로 제사라는 것 자체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웃집 김 할머니가 놀러와서 제 속사정을 듣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영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우리 때와는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해해야 돼. 하지만 제사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데. 그래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 마음이 없는데 형식만 갖춘다고 무슨 소용이겠어? 김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비피와 닿았어요. 정말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조용히 은행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금액을 정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족들에게 줄 게 있어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통장에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팔았던 친정 땅값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들을 꺼내 봤어요. 친정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주신 금반지와 금목걸이, 그리고 남편이 은혼식 때 선물로 준 금팔찌까지.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밤새워 쓰고 또 썼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써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지연아. 나는 돈이 없어서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생각해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평생 지켜온 우리 집안의 전통이 내게는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끈을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드디어 남편의 3주기 제사날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이날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 민수와 지연이가 왔을 때 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마트에서 산 떡 몇 개와 과일, 그리고 대충 만든 나물 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죠. 지연이가 투덜거리듯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상 위에 올렸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 정성껏 만든 삼색전,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성껏 모셔보려고 해요. 제사가 끝난 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꺼내들었어요.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상자를 열자 땅 문서와 통장, 그리고 금부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밤새워 쓴 편지도. 민수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둘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다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돈이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지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는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전통 요리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꾼 지연이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음 제사부터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하지만 제게는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될 리는 없었거든요. 동네 이웃들이 이 일을 듣고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역시 시어머니가 한 수 위였다. 돈보다 무서운 게 부모의 뜻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분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사실 지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제사는 정말 번거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게다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밤마다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미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민수에게서 그간의 일들을 들었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온 거예요.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던데. 미영아, 너는 모른다. 그때 지연이가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미영이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시면 어떡해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내가 평생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미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딸이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색한 기류가 계속 흘렀거든요. 특히 지연이는 너무 조심스러워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눈치를 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제가 거절할까봐 전전긍긍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청소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반찬 좀 해드릴까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까요? 매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솔직히 답답하기도 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에 민수는 조금 달랐어요. 어느 날 혼자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민수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손자들이었어요. 민수의 아들 준호가 올해 10살, 딸 서연이가 8살이 되었는데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정말 기뻤어요. 특히 준호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어요. 할머니, 왜 제사를 지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야, 제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할머니가 없어지면 저도 제사 지내야 해요? 그런 건 내가 크면서 생각해 보렴.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순수했어요. 할머니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따라하려고 했고, 제사 준비할 때도 작은 손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도 전 붙일 수 있어요. 서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서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민수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크게 차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성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 당일 아침 민수와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서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해 왔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들어있었어요. 갈비찜,
각종 전류, 나물들까지. 예전에 제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께 배운 대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맛을 보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쳐준 방식을 기억해서 따라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잘 만들었구나. 저는 짧게 말했어요. 그날 제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지냈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그 이후로 지연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전통 요리법을 배워갔고 명절 전에는 미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음식들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지연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지연아,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란다. 마음이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 말이야. 네, 이제 조금 알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번거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지연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극적인 일이 있어야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서 소중함을 못 느끼다가 잃을 뻔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올해 추석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지연이가 먼저 제안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볼게요. 대신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결과 지연이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전 부치는 솜씨도 제법이고 나물 무치는 것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한국 요리 책도 사서 공부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면 저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연이에게 우리 집안의 전통을 제대로 전해주고 손자들에게도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조용한 오후, 지연이와 단둘이 차를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후회돼요. 지연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제사가 귀찮았어요.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미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연아, 너도 이제 이 집의 며느리잖니. 내가 없어진 후에는 내가 이 일을 이어가야 해. 물론 예전만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이어갔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준호와 서연이에게도 이 의미를 제대로 전해줄게요. 그 대화 이후로 지연이와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 같은 편안함이 생겼어요. 준호와 서연이가 점점 자라면서 제사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 제사 지내줄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준호야, 제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야. 그럼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기억하고 싶어 하게 되거든.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들면서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워요. 너무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많은 걸 배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연이와 민수는 전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을 해줘도 당연하고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지연이가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해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묻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완전히 친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슬프지만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수와 지연이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내가 없어진 후에도 제사는 꼭 지내다오. 물론 예전만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가족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은 꼭 가졌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서연이에게도 이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렴. 억지로 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어머니, 너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직 오래 사셔야 해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뜻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어요. 요즘에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지연이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들이 놀러와서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요. 가끔 이웃들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겼네라고 말할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게 된 거지. 정말 그래요. 가족 간에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야 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도 가끔 제가 너무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아마도 저는 얼마 후에 남편 곁으로 갈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 약속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통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이와 민수,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너무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치를 전해주려고 하세요. 전통이라는 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